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자원, 그게 뭘까요? 바로 강이었습니다. 공장들은 동력을 얻으려고 전부 강가에 지어졌거든요. 옛날부터 문명은 언제나 에너지를 따라 움직여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의 다음 강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 강이 바로 우리 머리 위, 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문명은 에너지를 따라 흐른다.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흐르는 물의 힘으로 공장을 돌리고 도시를 세우고 그렇게 문명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의 흐름이 언제나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왔던 거죠. 강이라는 게 그냥 물줄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성장의 동맥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죠. 오늘날 산업의 심장, 그러니까 새로운 공장은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공장을 쉼없이 돌리는 동력은 당연히 전기고요. 특히 인공지능, 이 엄청난 엔진은요, 말 그대로 전기를 집어삼키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규모를 한번 보실까요? 100기가와트.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단 하나의 회사, 바로 그 오픈 AI가 앞으로 매년 추가로 필요로 할 전략량입니다.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양이죠. 이 엄청난 에너지 수요 때문에 지금 지구의 전력망이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새로운 에너지의 강이 이 땅 위가 아니라 저 가마득한 하늘에 있다면 어떨까요? 밤도 없고 구름에 가릴 일도 없고 계절 변화도 없는 곳에서 그야말로 영원히 쏟아지는 태양빛이라는 거대한 강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아주 담대한 구상의 출발점입니다. 한마디로 AI가 일으킨 이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컴퓨팅 인프라 전체를 지구 밖으로 옮겨버리자는 아이디어인 거죠. 우주로 나갔을 때 얻는 이점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단 24시간 365일 내내 단 1초도 쉬지 않고 태양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우주의 텅 빈 진공 상태 있잖아요. 그게 바로 완벽한 자연 냉각 시스템이 되어주는 겁니다. 열을 식히려고 따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지상에서처럼 복잡한 규제나 부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필요도 없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구 전체 기후를 통째로 시뮬레이션하는 것 같은 그런 행성 규모의 AI가 가능해진다는 뜻이고, 결국 데이터 처리 비용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 같은 사람은 이걸 보면서 이게 단순히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말해요. 자, 데이터 처리 비용이 거의 공짜가 되는 세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굳이 물건을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그냥 접속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세상. 바로 그런 새로운 경제, 그가 말하는 제로 마진 비용 사회로의 전환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꿈 같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 현실로 만들려면 넘어야 할 정말 거대한 벽이 딱 2개가 버티고 있어요. 문제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무게의 문제. 말 그대로예요. 수백, 수천 톤이나 되는 그 무거운 데이터 센터 장비들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좋아요. 우주에서 데이터를 처리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끊김없이, 지연 없이 안정적으로 지구까지 다시 가져올 거냐? 이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바로 이 2가지 문제, 무게와 속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를 두고 지금 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인들 사이에서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생각하는 해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 먼저 통신 전문가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물론 발사 비용도 비싸지,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바로 데이터 전송이야 라고 말합니다. 대기 상태나 날씨 같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우주에서 지구로 안정적인 초고속 통신망을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놓은 해법이 바로 궤도 엣지 컴퓨팅이라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모든 원본 데이터를 낑낑대면서 지구로 다 내려보내지 말고 아예 우주에서 1차로 계산을 끝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필요한 딱 정제된 핵심 결과값만 쏙 뽑아서 보내는 거죠.
비유하자면 왕견은 우주에 훌훌 털어버리고 진짜 알짜배기 밀가루만 지구로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딱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터 전송, 그런 건 나중 문제야. 그는 이런 문제들을 전부 부차적인 거라고 그냥 일축해버려요. 머스크에게 중요한 변수는 딱 하나,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 우주로 뭔가를 보내는 비용 자체를 말도 안 되게 낮출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문제는 알아서 해결될 거라는 아주 근본적인 접근법이죠. 그래서 머스크가 그리는 그림은 좀 다릅니다. 무슨 거대한 데이터 센터 하나를 덩그러니 띄우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작고 가벼운 컴퓨팅 장치 수천, 수만 개를 저 궤도에 아주 촘촘하게 쫙 깔아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궤도위 분산 컴퓨터라는 개념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스타링크가 바로 이 거대한 비전의 첫 번째 실험작인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제프 베이조스가 나타나서 판을 완전히 새로 짭니다. 그는 아예 다른 관점을 제시하거든요. 발사 비용이 문제냐, 데이터 전송이 문제냐, 이런 기술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 베이조스는 고객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걸 거꾸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베이조스한테는요, 이 비싼 발사 비용이나 느린 데이터 전송 속도 같은 게 그냥 귀찮은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건 고객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발명을 통해 뛰어넘어야 할 엄청난 기회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아마존을 만든 데이 원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혁신적인 기업이라면 바로 이런 어려운 문제를 기회로 보고 없던 길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인들의 기술 논쟁,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한 걸음만 딱 물러나서 이 전체 그림을 보면요. 이게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현실적인 미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은 계속해서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동시에 우주에서는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정말 거대한 규모의 계산을 전담하는 거죠. 말 그대로 클라우드가 땅과 하늘 여러 겹으로 쌓이는 형태가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겁니다.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은 어떤 기술이 더 좋냐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다음 세기의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 즉 새로운 인프라를 과연 누가 장악하고 통제할 것인가를 둘러싼 거대한 권력의 재편 과정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강이 그랬던 것처럼 미래의 부와 권력의 흐름을 결정하게 될 이 거대한 하늘의 강. 과연 누가 이 강의 주인이 될까요? 그 거대한 선택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